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 원인 1, 2, 3위와 모두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암과 심혈관 또 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키는데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보금자리에서는 2대 질병이라고 불리는 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의 보장 자산은 어떻게 하면 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제 흔히 3대 질병이라고 불리는데요. 암, 심혈관 질환, 또 뇌혈관 질환.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게 사망 순서고요. 네. 예, 숫자로 말씀드리면 사망하신 분께서 12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사망자가 12만이 넘는다. 예, 이 숫자는 2014년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수의 47.7%에 해당하는 거니까 2명 중에 한 분이 네. 이 사망, 3대 원인으로 사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상품들, 말하자면 보험들이 많이 출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9월 국가재정 전략회의 그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 장기 입원 환자들 대상으로 건강보험 범위가 그 보장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인 부담률이 2배 이상 급증을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일환으로 그 손해보험사나 또 보험 판매 대리점에서 이 뇌혈관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또 심장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상품 판매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맞아요. 이 2대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네. 그 말씀해 주셨지만 보금자리에서도 암에 관련된 얘기는 좀 여러 번 지금 언급을 해드렸는데 뇌질환이라든지 뭐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뭐 기존에 만약 이 2대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대 질병 보장이 취약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암과 관련해서는 고가의 치료비나 의료비 네.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치료비가 좀 약간 소외됐던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지만 사실 뇌혈관에 관련된 게 구분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뇌출혈도 있죠, 뇌졸중도 있죠, 뇌경색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구분 잘 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다 헷갈리는데 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알기 쉽게 분류를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뇌출혈, 그리고 두 번째는 뇌경색, 그리고 나머지는 그 외에 혈관 질환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뇌경색과 이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뇌졸중이 바로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중풍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보다는 뇌경색 쪽이 거의 5배 정도 훨씬 넘는다고 해요. 이 뇌출혈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뇌혈관 질환에서 9.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뇌출혈이. 네, 그리고 이 뇌졸중의 비율이 67.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한 7명 정도는 이 뇌졸중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생명보험사의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의 경우에는 뇌출혈만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러다 예. 보니까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면에 손해보험사의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는 뇌졸중 혹은 기타 네네. 뇌혈관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좀 바람직하게 좀 제대로 좀 잘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네. 뇌출혈 진단비만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신다면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손해보험사의 뇌졸중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는 그 기타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같이 보장되는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요즘에 보험사들도 손해율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입 한도를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젊은 층이 가입할 때에는 그래도 조금 많이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만 연령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굉장히 축소해 놓고 있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실 때 좀 더 많이 알아보시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암을 포함해서 2대 질병의 심각성을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가입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이 손해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한도를 줄이거나 뭐 예를 들어 한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여러 개 한꺼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이미 2대 질병에 관련된 어떤 보장을 준비한 사람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그럼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할까요? 과거에 그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랬죠, 예. 그런데 일반 뇌졸중에 대한 부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것은 이제 CI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이라는 조건이 붙으니까 네네네. 중대한 뇌졸중에만 이렇게 담보에 대한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보상이. 중대한의 이야기가 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반적이지 않고 굉장히 심각해야 되고 뭔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그 증상이 지속이 돼야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네. CI 보험이나 아니면 생명보험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 번씩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뭐 급성 심근경색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남성인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도 준비를 꼭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째가 가입한 보험은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보장하는 넓은 범위의 2대 질병 상품. 진단비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내야, 내가 큰형보다 보험료도 5만 원 더 내는데 보험도 더 받을 수 있겠지? 둘째 형의 보험금은 하지만 둘째가 2대 질병 진단비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0원. 똑같이 허혈성 심장질환, 즉 협심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험금은 하늘과 땅 차이일까요? 생명사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급성 심근경색증만을 보장합니다. 생명사의 상품에만 가입한 둘째의 경우 협심증에 대한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진단금 보장을 준비할 땐 생명사와 손해보험사의 장단점을 잘 조합해 줄 수 있는 보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이런 게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일 텐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보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보험계의 프로파일러 이동현입니다. 보험의 재구성.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으로 5년 전 뇌경색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후 갑작스럽게 가장이 된 사례입니다. 이후 세 자녀를 책임지면서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본인도 배우자처럼 뇌경색이 발병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먼저 갖고 있는 보험들을 살펴보면 총 6개의 보험을 생명보험사와 통해 가입했습니다. 매월 35만 3,81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분은 자영업자로 평균 월 수입 500만 원에 대비하여 보험료의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형 담보들이 많다는 점과 보장 기간이 일부가 80제로 짧다는 것이 문제점인데요. 보장 내용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험료 증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종신보험을 저해지환급형으로 재구성하여 전체 보험료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또 진단비의 경우 보험료를 높이는 연계담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회사들로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보험은 각종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또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보장 자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정작 원하는 보장이 빠져 있다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보험, 어떤 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보금자리에서는 저렴하게 다양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합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통합보험의 장단점과 특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과 금융을 이야기하는 자리, 보금자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